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A매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고배당에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고배당에 적중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해외 축구랑 그리고 이제 그 유로바스켓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제가 미리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 한번 시작해보면은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 브래디쉬랑 버로우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브래디쉬는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죠. 올 시즌 이제 그 두 번째 등판까지는 했고, 지난번 등판에 4이닝밖에 못 견뎠습니다. 공은 뭐 84개까지 조금 이제 투구 개수를 늘려 나갔지만은, 이날따라 조금 승부가 길어져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브래디쉬 자체 자질 같은 것들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부터 재작년에 볼티모어 1선발급이었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뭐 기록상으로는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도 좀 그래도 길게 머무를 수만 있다면은 5이닝 이상만 해준다면 저는 무난하게 잘 해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더라. 구속 같은 것들도 괜찮게 나오기도 하고 땅볼 유도도 좋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믿는 축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로우스, 지난번 등판 때 버로우스가 이제 불펜으로 한번 뛰었었거든요. 지난번에 3이닝 정도로 이제 5시즌에서 뛰었는데, 그 전까지는 선발로 나오다가 불펜으로 보직으로 옮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부바 챈들러라든지 좀 이제 어린 신인 선발도 올려가면서 운용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랑 같이 페어링 돼가지고 한 3이닝 4이닝 정도를 나눠 먹는다면은 그것도 꽤 강력하거든요. 버로우스도 사실 올 시즌에 아주 뭐 나쁜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지금 발표된 선발은 이제 버로우스인데, 아마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조금 더 긴 이닝을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는 선발로 나왔을 때도 지금 1.23으로 굉장히 훌륭했었고, 불펜으로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피츠버그에서는 이 친구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안정감이 조금은 있다. 앞서가지고 뭐 버로스가 얼마나 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피츠버그의 좀 이닝을 분담하는 형태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 보기 괜찮은 매치 같고, 지금 양팀 다 빠따가 그렇게 막 통하지 않는 시기죠. 볼티모어가 한 이제 최근에 6경기 동안 5승 1패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저스한테 이제 마지막 경기를 커쇼한테 좀 패배를 하면서 약간은 좀 상승세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펜 상황도 호전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 좀 어린 친구들이 막 치는 막판에 조금 잘 치고 있는 것들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반대로 피츠버그는 요즘에 그 한 7경기 동안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고, 빠따 생산력이 많이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뭐 브래디쉬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오늘 경기는 저는 선발 투수들의 상태가 조금 좋아 보여서 언더라든지 뭐 굳이 따지면 볼티모어의 승리,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대 워싱턴인데요. 이제 에던 메이저랑 미첼 파커가 붙는다고 합니다. 원래 에던 메이저가 한 2, 3일 전쯤에 선발로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마이애미가 불펜 데이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나오는 거는 일단 만만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미첼 파커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방어를 말해주고 있다. 15패 투수이기도 하고 요즘에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2경기는 좀 호전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좋게 볼만한 선수는 아니기는 해요. 여기도 보면 근데 마이애미가 일단 요즘에 빠따적으로 많이 침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7경기 동안 1승 6패로 좋지가 못한데, 특히 이제 좌한 상대로 홈경기일 경우 좌한한테도 약하고 홈경기일 때는 더더욱 약하다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물론 미첼 파커가 좋은 투수는 아닙니다만은 마이애미는 이 조건 속에서 5연패에다가 평균적으로 2.4점밖에 못 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의 분위기가 8연패 이후에 마이애미를 수입하기도 하고, 어제 경기까지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7경기 6승 1패로 다소간 회복세가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 두 명의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조금 약한 면모도 보여지긴 하는데, 먼저 이제 미첼 파커는 마이애미들한테 2구사 정도로 약했었고, 피장 타율도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출률이 꽤나 높은 이런 것들도 있고, 에던 메이저 역시 많이 상대를 안 했는데 피안 타율이 더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글쎄 지금 양 팀의 빠타 상태, 워싱턴은 나쁘지 않고 마이애미는 좀 안 좋은 와중에 있는데 선발들이 너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나는 8.5면은 마이애미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뭐 오바를 보는 쪽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워싱턴의 프렌이라든지 뭐 역배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캔자입니다. 클리블랜드도 이제 6인 로테이션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칸티오를 집어 넣은 건데, 지난번 경기는 6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했었어요. 선발로서 올라온 건 또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한 2주 만에 돌아와가지고 잘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6이닝 실점. 좋은 그런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캔자는 노아 카메론인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노아 카메론 이제는 꿀빨 시기가 지났다.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켄자에서 뭐 루고나 카메론 이런 애들이 되게 믿을만 했었고, 그러다가 루고가 탈락한 다음에는 와카랑 카메론이 믿을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카메론도 최근에 한 달 가량은 많이 좀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번 경우에는 오히려 좀 휴식일을 길게 가져왔었어요. 올 시즌에도 이제 4일 휴식일 경우에는 방어율이 꽤나 높다. 지난번 할 때는 거의 뭐 한 열흘 가까이 쉬고 왔는데도 5이닝 3실점으로 썩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본래 또 5개나 주기도 하고, 지금은 카메론이 그렇게 미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얘도 이제 신인 선발인데 여지껏 이 정도 한 140에서 150이닝 이렇게까지 던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카메론을 좀 경계하는 형태인데, 물론 뭐 칸티오도 길게 봤을 때는 뭐 칭찬할 게 많이는 없지만은 이 두 팀은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는 둘 다 이제 5등 6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것도 자리를 바꿨죠. 원래는 켄자가 한 칸 위에 있다가 클리블랜드가 맞대결 승리를 통해 가지고 5등 자리로 가버렸다. 시애틀이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밑에서 텍사스랑 클리블랜드, 뭐 켄자까지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켄자는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클리블랜드는 이 켄자와의 시리즈 여하에 따라서 아직은 좀 도전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무튼 두 팀 다 좀 이렇게 와일드카드에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말 걸린 게 많은 경기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어느 한쪽을 보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좀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6경기 5승 1패로 괜찮아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 선발투수상으로 직전 경기 때 모습은 칸티오가 아쉬울 게 없었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클리블랜드의 승리라든지 뭐 오바 같은 거 생각 중인데요. 바타적으로 지금 켄자가 되게 안 좋아서 그냥 클브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클브 승이나 오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대 매츠, 랑의 수아레즈랑 이제 머나에 가보는데, 자, 수아레즈는 사실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었죠. 시즌 출발이 조금 늦었지만 딱 이제 첫 경기에서 되게 못하고 이후에 12경기를 정말 잘해줬다. 그러다가 좀 안 좋은 구간이 찾아왔었는데, 얘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좀 안 좋았었거든요. 7월에 4.57, 8월달 4.10이다가 8월달 막판 들어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4경기를 24.2이닝에 1.09다. 상당히 좋아졌죠. 이 7월달 전으로 해가지고 수아레즈가 7월달 전까지만 해도 바비비 2류기 정도로 그냥 평범했는데, 그 이후로는 되게 바비비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구간이 있는데도 바비비 338이에요. 그러니까 운도 안 따르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회복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인 머나야는 그냥 올 시즌에는 뭐 부상도 많았었고 완전히 뭐 망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200이닝 먹으면서 3.59로 매치에 이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좀 강한 이제 원동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 팀의 선발들은 또 이런 상대전적 상으로는 차이가 좀 있다. 먼저 이제 머나야 같은 경우, 머나야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다소간에 284 정도로 약한 모습이 있었고 장타율도 꽤나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아레즈는 피안타율도 일단은 낮고, 그리고 피장타율도 굉장히 낮은 모습이 있어요. 땅볼 투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물론 지금 필라델피아가 트레아 터너의 이제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슈아버가 잘 못 치고 있는 점들,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디 경기도 1대0으로 겨우 이겼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보기 좋은 매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선발 차이가 꽤나 확연해 보인다. 그런 거까지 살려가지고 저는 필라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워렌이랑 마이즈, 저는 기본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시즌 전체적으로는 워렌은 그래도 한 4, 5선발 쪽에서는 가끔 가다가 뭐 기대치가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특히 좀 그래도 살아난 모습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이닝이 아쉽다거나 뭐 이런 거 있긴 해도. 그리고 KC 마이즈, 올 시즌 한 초반 중반까지는 2점대 마무리였거든요. 그러다가 뭐 4점대까지 가기도 하고, 요즘에 그나마 이제 다시 또 3점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좀 피한 타율이 너무 높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라서 되게 좀 오락가락한다고 생각이 돼요. 13 승 수수고 겉보기에는 되게 좀 1인분 해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1인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모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일 경우 평소보다 빠따가 많이 좀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점수는 심심치 않게 뽑은 것도 있기도 해요. 이거는 뭐 양팀 다, 양키스나 디트로이트나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고승률에 위치한 팀들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빠따적으로 지금 둘 다 좀 못 믿거든요. 디트가 지금 이름값 대비 진짜 못하고 있고, 대신에 양키스는 좀 살아나나 싶더니 최근 4경기 동안 또 빠따가 되게 좀 부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양키스가 빠따가 좋은 구간이었으면 저는 양키스를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토 대 휴스턴, 비버랑 이제 가르시아가 붙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토론토의 선발이 쉐인 비버일지는 잘 몰라요. 저는 원래 이제 베리오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베리오스였으면은 저는 토론토를 안 봤을 것 같거든요.
쉐인 비버 정도면은 그래도 나온다면은 괜찮을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쉐인 비버나 가르시아나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둘 다 장기 부상이 있다가 작년에는 아예 못 뛰었고 올해 이제 좀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셈이라서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지껏 보여준 건 그래도 비버가 뭐 2경기가량 괜찮았었고, 가르시아는 직전 경기가 이제 딱 한 경기인데 그때 이제 구속은 예전보다 안 나왔지만은 89 정도로 한 6인인가량 먹어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건 있는데, 그 전에 얘네들이 정상 상태일 때 생각을 해봐도 쉐인 비버가 훨씬 더 윗등급이긴 합니다. 가르시아는 2021년이랑 2022년 이때 이제 좀 길게 풀타임 선발을 치렀었는데 그때도 그냥 3점대였었고, 이게 뭔가 좀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뭐 랜스 맥컬러스가 오히려 더 위였었고, 임팩트 면에서는 가르시아가 좀 하비르한테 안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시아는 원래부터 얘가 좀 건강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뭐 기대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토론토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빠따가 평소보다 좀 말을 안 듣는다 이러는데, 766이라는 수치는 휴스턴보다도, 휴스턴의 각종 지표보다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냥 이 조건에서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정도다. 그래서 토론토가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 특히 좀 이제 원래부터 홈에서 세기기도 하고 상당히 좀 점수를 많이 뽑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만약에 비버가 나온다면은 토론토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 정도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지금은 빠따가 좀 오락가락한데 저는 토론토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틀랜타 대 시컵입니다. 스트라이더가 얼마 전에 등판을 한번 걸렀었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두고 지난번에 한번 7이닝 정도를 아주 잘했던 경기가 있길래 그 전후로 해가지고 피칭랩이라는 곳을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피칭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이런 포심의 무브먼트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IVB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브먼트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게 원래 올 시즌 평균적으로 16 정도 나오다가 7이닝을 잘 버틴 날, 그때는 이게 한 18 정도가 떴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 경기 때 이게 또 그냥 16 정도로 원래 그냥 정상 상태로 회귀를 하길래 그 경기도 뭐 딱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꾸준함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이 토미존에서 복귀한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하네요. 반대로 케이드 호트는 여기 보면 9경기 동안 최근에 0.77로 상당히 강하다. 비교적 이제 좀 이닝을 못 먹었다는 게 있지만은 지난번 경기도 5이닝 동안 75구로 노히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일찍 내려간 게 아쉬웠는데, 자, 케이드 호터는 여러 가지 좀 기록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입니다. 후반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제이크 아리에타를 뭐 소환할 정도라고 하고, 신인 선수로서 이제 후반기에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방울이 낮았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케이드 호텐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 2013년에 이제 호세 페르나데스 되게 엄청 슈퍼 유망줬었죠. 1.3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뛰어넘었다. 물론 이제 그들만큼 삼진 잡는 능력이나 임팩트가 많이 있진 않지만은 어쨌든 저는 되게 뭐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방어율도 2.78로 내려오기도 하고, 전 이거는 케이드 호튼을 좀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다. 사실 지금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좀 못 믿을 만한 시기인데, 저는 사실 꾸준함에서는 호튼이 조금 더 낫다. 근데 빠따가 정말 이제 컵스가 답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뭐 언더도 괜찮고 컵스의 뭐 프레닝이라든지 역배, 저는 뭐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화싹 대 템파베이입니다. 유엔드리스 고메즈랑 하우저인데 여기도 템파베이와 하우저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유엔드리스 고메즈, 글쎄 그 전에 이제 좀 불펜으로 나올 때는 별로 볼 게 없다가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잘하고 갑자기 선발로 올리니까 괜찮았다. 지난번에 양키만 왔을 때는 좀 이제 양키 빠따가 너무 무섭다 보니 도망가는 피칭도 하고 볼넷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직전 경기 때는 뭐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기대치는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하우저, 템파베이 가서 사실은 좀 못하고 있지만은 올 시즌에 화싹에서 진짜 잘했었거든요. 글쎄 뭐 지난번에 뭐 7이닝이나 던지기도 하고 그때 뭐 실점이 좀 많긴 했었는데, 어쨌든 하우저가 화싹에서의 모습만큼 지금은 그렇게 믿음은 없다. 이것도 양팀의 분위기가 조금 상반된 게,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가 그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이 조금 있을 뻔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클리블랜드와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 굴러떨어진 모양새가 있기도 하고, 지금 화싹의 폼이 되게 좋아요. 7승 1패. 제가 여러 이런 좀 빠따 지표라든지 마운드 지표 상으로 후반기에 화싹은 얘네들이 이 정도 순위에 위치할 게 아니다, 이런 칭찬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이죠. 역배도 막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저는 오늘 경기도 역배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템파베이의 빠따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화싹은 폭발력이 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저가 나오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올 시즌 그 화싹에서 되게 잘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선발이 미정인 것도 있기도 하고, 전 화싹의 프레이나 뭐 일반승, 역배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은 있는 매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텍사스 대 미러키인데요. 잭 라이터랑 여기도 미러키가 패트릭이 나올지 잘 몰라요. 글쎄 체드 패트릭은 원래 올 시즌 초반에 좀 정규 로테이션일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갔었고,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와서는 그냥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있더라. 지금은 그렇게까지 시즌 초반처럼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쿼터가
패트릭 커터가 전체 1등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플러스 5 정도로 평범해졌습니다. 신인 선발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잭 라이터는 제가 이 친구의 패시브 같은 것들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다. 구속 잘 나오고 뭐 구석구석 잘 꽂을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살아났다고 했는데 스타프 플러스라는 수치에서 뭐 전체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라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의 뭐 넬슨 같은 애들, 헌터 브라운 이런 애들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 중에서도 라이터는 지금 사실 좀 이제 미완의 대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포심 하나만큼 인정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미러키가 선발이 좀 애매한 것도 있기도 하고 어제 경기에서 미러키가 자빠졌잖아요. 미러키는 이제 원정 성적까지 전체 1위인 팀인데 원정에서도 성적이 최근에 좀 좋았다가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다가 어제 또 이제 되게 좀 부진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매치 같아요. 미러키 선발이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텍사스가 지금 되게 갈 길이 바쁜데 미러키라는 팀이 너무 크긴 하다. 여러 가지 좀 불안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사 대 미네소타 핸드릭스랑 이제 매튜스가 붙는데요. 저는 요즘에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핸드릭스 전성기가 한참 지났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6이닝 경기 2번씩이나 하기도 하고 1인분은 곧잘 해주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방어율보다도 저는 4점대 초반 애매한 4, 5선발 느낌 그 정도의 역할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비 매튜스 얘도 이제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이제 부상 복귀한 이후에는 마이너리그 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후에는 콜업 이후에 나쁘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더구나 콜업 이후에 방어율 대비 FIP라든지 운이 너무 안 따랐다. 그러더니 최근 경기 2경기 동안 전부 이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미네소타가 좀 주목하는 유망주이기도 했었고 이제 1년 사이에 구속도 많이 올랐다. RPM도 좋아지고 포심의 위력이 좀 갖춰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의 호투 같은 것들을 조금 기대해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천사가 얼마 전에 1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한테 그치다가 그거를 깨뜨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 6안타, 5안타로 또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는 진짜 망한 시즌이지만은 지금 켄자와 천사를 연달아 뭐 이기면서 빠따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 그냥 이 경기는 9.5 기준에 뭐 언더 정도? 선발들이 꽤 잘한다. 빠따적으로는 지금 천사는 참 답이 안 보이고 미네소타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한지라 미네소타는 특히나 좀 이제 좀 빠따를 잘 치고도 불펜 구간 가서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지라서 사실 별로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를 9.5씩이나 줬으면은 저는 한번 언더 정도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 마이클 킹이 복귀하는 경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라텔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마이클 킹이 거의 뭐 한 2주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복귀를 할 거다 말 거다 하다가 복귀가 조금 점차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 마이클 킹이 작년에는 선발로 전환하고 185이닝에 3.01 정말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올해도 초반에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부상으로 거의 뭐 한 4달 만에 복귀를 합니다. 불펜 세션이나 뭐 이런 것에도 5이닝 가량을 그냥 했다고 하는데 오늘 뭐 길게 던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잭 라텔 이제 피홈런이 34개로 전체 1등입니다. 피홈런이 가장 많은 선발인데 그래도 뭐 샌디에고 구장은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어쨌든 라텔은 그렇게 피홈런이 많은데도 이 정도 성적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래서 이 경기도 어제 둘 다 불펜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6명씩 썼고 특히나 신시내티는 이제 제일 뭐 잘하고 있는 산티안이 지금 3연투에 걸려있고 샌디에고는 전반적으로 불펜들이 투구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연투도 없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좀 길어지면은 마이클 킹이 버티는 샌디에고가 좀 유리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라텔이 조금 더 길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닝 자체는 선발로서는 사실 마이클 킹을 우세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게 있지만 불펜 가면은 샌디에고가 그래도 좋다 이런 건 있는데 되게 좀 불투명하네요. 마이클 킹이 복귀 전부터 얼마나 할지 모르겠고 어두워가지고 8.5 기준에 언더라든지 샌디에고의 승리 저는 지금 양팀 모두 다 빠따적으로는 특히 이 신시 쪽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샌디의 승리나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인데요. 조지 커비랑 리버라 토레 조지 커비가 나름대로 잘 해주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에 그 전 시즌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9인이나 볼넷이 1.5개, 0.9개, 1.1개 막 이러다가 올해는 2.2개예요. 다소간에 볼넷이 조금 많은 시즌이다. 예년에 비해서는. 근데도 좀 방어율 같은 것들이 시즌 초반에 이제 복귀 전 이후에는 좀 안 좋다가 최근에 이제 좀 괜찮았었거든요. 8월 달에는 2점대 찍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난번 등판 때 템파베이한테 2이닝 8실점 그때 당시에 템파베이 빠따가 엄청 좋았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피안타 10개나 맞으면서 그냥 주사위가 1위 떠버렸어요. 종종 이런 날이 있다. 얘가 전성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지 컵이 내일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리버라 토레 저는 리버라 토레가 시즌 초반에 진짜 엄청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잘 나갔었다. 그러다가 망가졌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한 뭐 실점이 좀 적더라고. 직전 경기 어슬전은 5.1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뭐 깔끔한 피칭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얘도 좀 안 좋은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최근에 엄밀히와 한 두세 경기가량은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길래 좀 많이 어둡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게 시애틀이 그 이제 애틀랜타와의 원정 두 경기에서 총 합쳐서 31개의 안타, 홈런 10개 이렇게 치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는데, 홈에서 이제 6안타에 그쳤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시애틀이 원정에서 되게 안 좋았다, 1승 11패하는 구간도 있었고, 결국에는 3승 11패로 마무리하고 홈으로 돌아왔을 때는 홈에서 이제 11승 2패 구간이라고 했거든요. 9승 2패. 하여튼 뭐 홈에서 되게 좋은 구간이었는데, 어제도 일단 뭐 이기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이 홈발, 그런 것들은 좀 받쳐질 만한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발 상태가 일단은 커비가 조금 애매한 점, 그리고 리버라토리도 나름의 회복세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그냥 얌전하게 뭐 시애틀의 승리 정도? 시애틀의 승리조차 장담할 건 못 되는 것 같고, 빠따가 시애틀이 통하면 모르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그냥 저는 뭐 시애틀의 승리 정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입니다. 로비레이랑 갤런이네요. 뭐 특히 이제 로비레이는 올 시즌 괜찮은 시즌이죠. 원래 2점대 방어율까지 보이기도 하고, 시즌 사실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좀 약간 머무르고 있는 모양새가 있기는 합니다. 3.31 정도고, 최근에 두 경기, 볼티모어한테 홈 경기에서 4.1이닝 6실점, 그 다음에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으로, 특히나 최근에 좀 실점이 있는 모양새거든요. 8, 9월에 조금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실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올 시즌 이제 정말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좀 한 2년가량은 거의 못 뛰다가 올 시즌에는 벌써 뭐 168이니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구성의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조금 의심이 되긴 해도 어쨌든 올 시즌 괜찮은 시즌이긴 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잭 갤런은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세죠. 얘가 이제 7경기 동안 41이닝, 평균적으로 6이닝가량 먹어주고 있고 2.20으로 상당히 좋아졌다. 최근에 갑자기 좀 부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갤런이 너무 못해가지고 얘가 이번에 좀 시장에서 팔렸어야 되는데 얘를 아무도 안 사갔거든요. 그러더니 후반기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갤런은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 조금 센 편인데, 상대 전적이 최근 10경기가 2.77입니다. 최근에 특히나 한 3경기 정도는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아주 뭐 잘한 모습도 있긴 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통상 샌프란시스코 원정 갔을 때 9경기 동안 뭐 4.1이고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갤런은 샌프한테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 전적상으로는 약간의 이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비춰지는데, 먼저 갤런은 109타석 동안 181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었고요. 로비레이 역시 40타석에 135 정도로 특히 강했다, 이런 것들이 비춰지길래 이 경기가 7점으로 받았잖아요. 나는 오히려 지금 갤런의 요즘 상태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갤런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긴 해. 반대로 로비레이가 요즘에 조금 부진해서 문제인데, 글쎄 지금 이제 양 팀의 빠따 상태, 원래 샘프가 빠따가 진짜 좋았다가 최근에 살짝 고꾸라졌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경기 좀 살아났던데, 저는 이 경기는 7.5 줬으면은 그냥 언더 한번 생각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 흐름상으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선발 투수들 상으로는 뭐 언더 볼만하다. 그리고 내일은 애리조나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맵 자체가 되게 샘프가 이제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죠.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좀 점수를 많이 못 뽑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겹치기도 해가지고 뭐 언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슬 대 보스턴인데요. 스프링스랑 메이네요. 이게 보스턴 요즘 빠따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사실은 피하는 게 답이긴 합니다. 어제는 이제 크로시에가 나와가지고 잘 버텨주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도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의 보스턴 빠따가 그렇게 막 믿을게 많이 못했었어요. 그리고 어슬렉스는 제가 얘네들이 몇몇 선수들이 좀 잘 나가다가 부진하니까 다른 이렇게 뭐 콜업한 애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빠따 기세가 다 어디서는 터질만하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어슬렉스도 2경기 동안 좀 비참하네요. 내일은 뭐 보스턴이 저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빠따가 잘 안 통한다. 최근에는 그래도 점수를 뽑긴 했던데 평균적으로 3점도 못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스도 어슬 내부적으로는 좀 믿을만한 선수고, 그리고 더스틴 메이는 그냥 요즘에 불펜으로 알바 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선발은 스프링스가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 이것도 양팀의 지금 최근 폼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이 좀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메이라서 그래서 좀 못 믿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바 같은 건 생각하고 있긴 한데 기준점도 너무 높고, 보스턴도 지금 빠따폼이 좋진 않아서 이거는 오바가 나려면 어슬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 메이가 만만하는 거라든지 조건이 많이 붙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에미시언이랑 이제 마르케스고, 오늘 경기는 이제 다저스의 홈구장이죠. 자, 마르케스, 얘가 이제 마르케스가 홈에서는 개판인데 다저스 원정에서 특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저스가 원래 그 이제 올 시즌 초반에 0.2 7실점으로 개털린 경기가 있었어요. 4월달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그 다저스 스타디움 원정 가서는 8경기 동안 2.77로 괜찮은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조금 옛날이기도 하고 부상 당하기 전이고 이러니까
아마 지금은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없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지난번 경기 9월 3일 날에 5이닝 4실점, 그때 당시 샘프 바타가 진짜 강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1인분 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미 시어는 뭐 7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 반면 피츠버그한테는 또 4.2 2실점을 안 좋기도 하고 딱히 뭐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에요. 지금 전 다저스의 선발들이 꽤나 이제 좀 복귀도 많이 했고 오타니가 포스트 시즌에서 뛸 수 있으면은 아마 에미 시언이 선발 로테이션을 탈락할 것 같거든요. 무슨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다저스를 보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의 경우에 점수를 최근에 2.0점밖에 못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슬리는 게 지금 다저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밸류만큼 그렇게까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자, 다저스 7월 4일 이후로 얘네들은 225득점을 하고 있지만 실점이 230조, 오히려 실점이 더 많았다. 이러다 보니까 다저스가 지금 참 샌디에고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샌디에고가 못 쫓아와가지고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전반기의 위용에 비해서는 후반기에는 다저스가 많이 지고 있기도 하죠. 그나마 이거는 어쨌든 다저스는 내셔널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팀이고 콜로라도는 그냥 독보적인 꼴찌팀이잖아요. 마르케스 역시 가끔 가다가 뭐 결은 보여주지만 기록까지 뭐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다저스를 보는 셈인데 어디 경우도 사실 다저스가 타일러 글래소노노가 7이닝 노이트 트레이닝까지 해가지고 8이닝 노이트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막판에 그걸 또 깨뜨렸다.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와중에서 3점밖에 못 뽑았잖아요. 난 다저스가 그렇게까지 믿을만한 선택지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는 상대가 너무 약해 보인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다저스를 좋게 볼 만한 매치다. 그냥 그 정도 결론만 내도록 하겠습니다.